젠슨왕이 한국을 찾는 데에 대한 기대감, 이게 피지컬 AI로 넘어가는 기대감은 있었는데 뭔가 딱히 나온 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왔잖아. 젠슨왕이 와갖고 깐부 회동했잖아. 이제 결과가 나오겠지. 결과가 나오면서 주가는 또 미친 듯한 폭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기관이 그때 바짝 붙어줄 가능성이 높겠죠. 전자가 그때부터 바짝 상승해줄 가능성이 높고, LG전자가 바짝 상승해줄 때 LG CNS도 같이 바짝 상승해줍니다. 타이밍은 뭘로 보면 됩니까? 이걸로 보면 됩니다. 자, LG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여기서 좀 버텨주면서 반등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를 평가를 해보고 있었는데, 미국장이 크게 빠졌단 말이죠. 이거 볼까요? 지금 코스피 야간 선물 시장에서 하한가 나왔습니다. 8%가 빠졌어요. 그냥 단순하게 8%가 빠진 건 아니고요. 미국장이 작살이 났습니다. 특히 반도체 기술주 중심으로 빠졌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폭락 나왔습니다. 브로드컴 7%, 마이크론 13%, 엔비디아도 10%가 빠졌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자율을 올릴 거라는 공포감, 이것 때문에 주가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 이자율을 올릴 거라는 공포감이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면 FOMC 회의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FOMC 회의는 한국 시간으로 6월 8일 새벽 3시에 발표됩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시장은 공포가 지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따라서 LG 주가도 당연히 어때요?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LG전자는 조정을 받은 다음에 끝인가요? 라고 생각하면 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이후에 또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시장이 무너지는 상황이 나타날 때 패닉셀들이 나타나겠죠. 시장이 전반적으로 무너지고 반도체 중심으로 무너질 겁니다. 이때 솟아날 구멍을 받아야 되는데 이 솟아날 구멍이 무엇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젠슨왕의 방한이 또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급락 사태가 나온 이후에 반등세가 빠르게 나와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는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함께 하실 분들은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인버스로 리스크 관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계좌들 있죠. 이런 것들을 현금을 확보해 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 8일 이전까지는 시장이 하방향으로 눌릴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렇게 봐요. 만약에 이번에 생각보다 하락세가 약할 수 있어. 약하면 에이씨 별거 아니었네 라고 툭툭 털고 다시 하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진짜 예상대로 확확 빠지잖아요. 그러면 툭툭 털고 일어날 힘 자체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 다음 주는 리스크 관리가 필수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식을 오래 해야 되거든요. 최소한 내년까지는 해야 돼요. 왜? 저는 내년까지 코스피 지수가 15,000원을 뚫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그래요. 지금 시장이 올라가서 공포 분위기로 빠지고 있는 이유가 너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인데 시장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죠. 이해가요?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요. 거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고요. 이 가파르게 상승했었던 이유 중에 메인이 뭡니까? 미국장이 가파르게 상승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공감대가 미국장과 함께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공감대가 터져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방향 조정이 들어오는 건강한 조정이 들어올 건데 이 건강한 조정이 들어올 때 웬만한 종목들은 힘을 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주식을 너무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주식은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포트폴리오를 유지한다는 생각으로 시장을 봐야 됩니다. 대형주는 특히 말이죠. 무슨 내용이냐면 최근에 LG전자의 주가가 미친 듯이 빠졌습니다. 그죠? 이유가 뭐죠? 외국인이 미친 듯이 팔고 있기 때문이죠. 왜 외국인이 미친 듯이 팔고 있을까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여기에 LG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유지, 얘가 차지해야 될 비중이 있잖아요. 그 비중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도해서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도 최근에 외국인의 흐름이 어때요? 미친 듯이 빠져주고 있어요. 볼까요? 작년부터 이런 상황이거든요.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 시장이 조정이 한번 들어오고 난 다음에 외국인 중심 시장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2차 상승이 일어날 겁니다. 그 2차 상승에 뭐가 필요합니까? 현금이 필요합니다. 그 현금을 이번에 확보를 해놔야 돼요. 이번에 리스크 해야 됩니다. 리스크 관리 해야 돼요. 이해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G전자 입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는 외국인이 다시 돌아오면서 머리를 한번 통 쳐주는 모습이 나타나면 매우 나이스한 그림이 나타날 건데, 외국인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단기간으로,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기관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최근에 기관의 움직임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기관이 좀 터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어요. 근데 기관이 털고 다시 들어올 요인은 충분합니다. 그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 이후에 튕겨 올라가는 모습은 분명한데, 그 타이밍을 언제 잡으면 좋으냐?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타이밍을 보면 좋다. 그것은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리스크 관리가 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인버스라고 적어주시고요. 나는 LG전자의 타이밍이 필요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LG전자라고 적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LG전 왜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할게요. LG전자가 최근에 이렇게까지 급등이 나왔었던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이유는 누가 뭐라도 깐부회동입니다. 젠슨 황이 한국에 들어와서 어떤 이야기를 할 거고 누구를 만날 것인가, 이걸 봐야 되거든요. 일단 젠슨 황이 생각하는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무엇에 열광하고 있냐면 AI는 인터넷이 발현되면서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는 이 개혁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유래로 찾아볼 수 없는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주가 미친 듯이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젠슨 황이 있고요. 젠슨 황이 꿈꾸는 미래는 이런 겁니다. 데이터 센터를 아도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피지컬 AI를 아도를 치겠다는 겁니다. 피지컬 AI, 로봇, 자율주행 차, 이런 것들을 아도를 치겠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통로를 먹겠다라는 겁니다. 인프라를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서 피지컬 AI로 연결되는 뭐예요? 이 데이터, 그러니까 기지국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통신 장비주들이 날아가고 있고요. 얘네들을 빠르게 연결하기 위해서 6G를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곁가지로 뭐 있어요? 스페이스X가 있어요.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로 해가 데이터 센터와 피지컬 AI를 연결해주는 또 하나의 축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요건 약간 여담입니다만, 스페이스X가 지구를 중심으로 적외도 위성을 띄웠잖아요. 인터넷을 위한 거죠. 이 인터넷이 된다는 건 뭡니까? 6G 통신을 아도로 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거기 한 발 더 나가보도록 할까요? 6G 통신을 아도를 쳤어요. 그러면은 전화기 시장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핸드폰 시장. 삼성전자의 갤럭시가 좋죠. 애플 좋아요. 그런데 스페이스X에서 전화기가 나온다면 어떨까요? 전 세계 어딜 가서든 똑같은 요금으로 똑같이 인터넷이 된다 하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해가죠? 이 전화기 시장을 누가 먹겠어요? 스페이스X가 먹을 가능성이 있죠. 만약에 한다면 말이죠. 최근에 앨런 머스크가 뭐 얘기했어요? 엑스머니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뭡니까? X라는 플랫폼이 있죠. SNS. 그 플랫폼의 사용자들이 6억 명 정도가 된다고 하죠. 그 사람들이 이 X머니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X머니를 사용하는 아예 집합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 X머니를 결제할 수 있는 플랫폼이 뭘로 갑니까? 휴대폰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스페이스X 앨런 머스크는 전 세계 금융을 잡게 됩니다. 지금 엔비디아 얘기하다가 갑자기 스페이스X로 넘어와서 그러는데, 6월 12일 날 스페이스X가 상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스페이스X 관련주들이 분명히 슈팅이 나올 거예요. 아까 얘가 말씀을 드렸지만 6월 8일까지 시장은 암흑기로 들어갑니다. 이 암흑기 속에서 튀어나오는 녀석들, 이 주요 일정들,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단타를 노려야 돼요. 무조건 쭉쭉 하락만 하기는 않을 겁니다.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거나 이 젠슨 황이 노리는 것은 데이터 센터에서 피지컬 AI로 넘어가는 이 과정을 아도를 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젠슨 황이 꿈꾸는 이 세계가 있잖아요. 이 월드가 있잖아요. 이 월드 안에 뭐가 들어가요?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젠슨 황은 지금 자기네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위에 자꾸 무언가를 띄우려고 하고 있어요. 생태계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는 거라고요. 거기에 LG전자가 무엇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젠슨 황이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용팔이를 했죠. 용산에서 그래픽 팔이를 했었었는데, 우리나라는 이 AI, 피지컬 AI의 모든 것들이 들어있어요. 반도체부터 로봇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잡으면 매우 강력한 파트너로 부상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 전에 유명했었던 파트너들이 있죠. 뭐 삼성이라든지 SK라든지. 근데 이번에 새롭게 부각되는 파트너가 있어요. 누굽니까? LG입니다. 그래서 LG랑 무엇을 하려고 했었냐면, 지난 과거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4월 22일에 나왔던 뉴스고요. LG와 소버린 AI 전선 확대란 이야기가 나왔어요. LG가 자체 개발을 하고 있는 인공지능 엑사1이라는 녀석이 있고요. 엔비디아가 네모트론이라는 녀석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AI는 뭐예요? GPT 같은 녀석이죠. 범용성 AI란 말이에요. 그런데 산업 특화형 AI를 만들어야 돼요. 자기한테 어울리는 거, 자기 분야에 어울리는 전문 AI가 필요하다고요. 그걸 만든 게 엑사원이에요. 근데 엔비디아는 네모트론이라는 녀석을 만들었는데 이 녀석은 뭐 하는 거냐면 학습을 시켜주는 겁니다.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플랫폼 안에 엑사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AI를 같이 굴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플랫폼을 만들어 놓는 이 생태계 안에 엔비디아 생태계 안에 LG 전 인공지능 AI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피지컬 AI입니다. 그러면 LG는 뭘 만들죠? 주로 전자제품을 만들죠. 가전제품들을 만들죠. 그러면 이 가전제품들이 집 안에 들어가 있는 로봇들로 변신을 할 거예요. 그걸 다 누가 컨트롤합니까? LG의 AI 엑사원이 하겠죠. 이 엑사원은 어디 플랫폼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엔비디아의 플랫폼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방한을 하는 목적을 살펴보면 젠슨왕이 한국에 와서 LG전자를 만나는 이유가 뭐예요? LG의 피지컬 AI 핵심축, 그러니까 LG의 피지컬 AI를 자기네 생태계 안으로 넣겠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젠슨왕은 피지컬 AI의 플랫폼을 아도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고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AI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자기 플랫폼 안에 넣고 있습니다. 거기에 LG가 들어가 있고요. LG가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는 LG의 로봇, 가전제품들이 LG의 AI, 엔비디아 플랫폼 위에 돌아가는 AI 속에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걸 관리하는 LG의 AI를 관리하는 녀석은 누가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 들어봤죠. 디지털 전환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옛날에 뉴스 나올 때 우리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 2000년도 중후반까지 잘 들리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는 안 들리지만 이 디지털 대전환 이끌었던 게 누구예요? LG 안에서 이끌었던 게 LG CNS입니다. LG IT 축으로 들어가 있는 녀석이 LG CNS고 이번에 LG CNS가 뭘로 가는 거예요? 디지털 대전환에서 AI 대전환으로 가는 중심축에 들어갈 거라고요. 이 AI들의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는 게 LG CNS라. 그래서 LG CNS가 주가가 잘 올라갔던 겁니다. 이해가요? 뭐 근데 7만원 수준에서 14만원까지 15만원까지 올라갔으니까 프로밖에 안 뛰었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지금 시장이 아까 뭐라 했어요? 8일까지 시장이 눌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눌리는 구간 안에서 매력적인 가격으로 들어올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걸 노려야 되는 거예요. 삼성 SDS가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내에 AI 대전환을 누가 이끕니까? 삼성 SDS가 이끌죠. 현대는 어떻습니까? 현대는 현대 오토에버가 이끕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녀석들이 최근에 강한 상승세가 나왔고요. 이번에 기회가 좋죠. AI 대전환 시대의 중심 속에 있는 녀석. 앞으로 AI가 발전을 하게 되면 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삼성, 현대, LG. 얘네들이 성장을 강하게 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강하게 하겠죠. 그러면 그 중심 안에서 얘네들의 AI 대전환의 핵심 축에 있는 녀석들이 누구라고? 삼성 SDS, 현대 오토에버, LG CN 이렇게 되는 겁니다. LG CNS. 그래서 이 녀석들의 상승세도 같이 나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양반 젠슨왕이 한국을 찾는 데에 대한 기대감. 이게 피지컬 AI로 넘어가는 기대감은 있었는데 뭔가 딱히 나온 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왔잖아. 젠슨왕이 와갖고 깐부 회동했잖아. 이제 결과가 나오겠지. 결과가 나오면서 주가는 또 미친 듯한 폭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기관이 그때 바짝 붙어줄 가능성이 높겠죠. 전자가 그때부터 바짝 상승해줄 가능성이 높고 LG전자가 바짝 상승해줄 때 LG CNS도 같이 바짝 상승해줍니다. 타이밍은 뭘로 보면 됩니까? 이걸로 보면 됩니다. 기관이 언제 들어오느냐. LG전자의 경우에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타이밍을 저는 어차피 큰 그림을 보고 있고 시장 상황이 변화해가는 상황들을 함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들을 보면서 LG전자 완벽한 타이밍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과거 영상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LG전자가 밀린다라는 걸 다 맞췄어요. 삼성 SDS가 밀린다라는 걸 맞췄다고요. 수급 분석을 통해서. 그러니까 반등하는 타이밍도 전 잘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해야 한다고요?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야 된다고요. 그리고 저희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타이밍 함께 잡으시면 여러분들 수익 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 전에 대전제가 뭐라고요? 6월 8일까지 시장은 뭐한다? 눌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 위기 상황 함께 이겨내야만 합니다. 지금 관리 못하는 사람들은 6월 18일 이후에 다시 상승 전환이 되는 타이밍, 이 굉장히 황금 같은 타이밍을 놓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번에 리스크 관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리스크 관리 함께 할 사람들 저희 텔레그램 방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